70세 이후 당신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8가지 증거. 프롤로그. 당신은 이미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쉬어야 할 나이야. 이제는 무리하지 말아야 해라고. 마치 인생의 주된 역할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수많은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군더더기가 모두 거치고 진짜 삶의 정수가 보석처럼 빛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비로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물 세트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삶의 깊이가 만들어낸 존귀한 결과물입니다. 경험이 지혜로 쌓이고 마음이 시련 속에서 단단해지며 내면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게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깊은 통찰과 품격을 70대, 80대가 넘으신 여러분은 이미 온몸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행복한 노후란 단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과 웃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으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결핍이 아니라 축적이고 세태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당신이 쌓아온 지혜와 관용,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은 오직 시간과 삶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로소 참고 용서하는 법을 알고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이지요.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을 통해 스스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바로 내일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노년의 삶에 대해 연구하고 수많은 인생 후반의 주인공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한 노년학 박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강물처럼 더 깊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깊이 속에서 그 어떤 젊음보다도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70세에서 80세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8가지 전부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드문 정말 희귀한 보석 같은 분이시라고요. 이제 그 빛나는 기준들을 하나씩 함께 확인해보며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행복한 노후의 비밀을 함께 펼쳐 보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빛, 두 발로 세상을 걷는 자리기의 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떠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한 동작들. 이 동작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이대한 것인지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햇살 좋은 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고 돌아와 가벼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단순히 몸이 튼튼하다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자리 별표의 가장 빛나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방향키를 내 손으로 직접 쥐고 간다는 뜻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수록 움직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자주 실감하십니다. 특히 별표 걷기 능력 별표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단련시키고 폐활량을 유지하며 내 기능까지 자극하는 전신 건강의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등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정체된 사람보다 우울함보다는 활기를 더 자주 느끼고 생각의 흐름도 더 긍정적으로 흐르기 마련이지요. 이처럼 지팡이 없이도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존엄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걷고 움직이고 내 몸을 내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토대입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걷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빛,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라는 젊음. 아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기억력과 사고력도 그에 비례하여 함께 유지됩니다. 호기심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녀에게 매번 묻지 않고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유튜브나 은행 앱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사용 능력을 넘어선 지적 자리 별표의 빛나는 상징입니다. 세대 간의 기술 격차라는 벽을 뛰어넘고 변화하는 세상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을 스스로 여는 용기 있는 실천이 되는 것이지요.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해 활짝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는 태도는 단순히 머리를 쓰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억력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신호이고 무엇보다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곧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삶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며 능숙하게 다루는 어르신들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는 진정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자 책을 펼치고 스마트폰을 켜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년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려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 빛, 나를 돌보는 정성의 식탁. 매일 식사 준비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것.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자 건강하고 단단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를 살피고 장을 보고 제철 나물을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밥과 국으로 정갈한 상을 차리는 그 일상의 반복은
당신의 삶에 대한 의지와 통제력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음식 만드는 일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일상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재료를 고르고 어떻게 조리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오감이 살아있고 판단력이 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위생을 스스로 챙기며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고차원적인 자기 돌봄의 기술 별표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식,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며 정성껏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매우 성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요리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아내와 사별하셨거나 홀로 지내시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께서도 요리를 배우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창조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아직 요리에 도전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해본다는 그 경험 자체가 행복한 노후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차린 그 한 끼의 식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깊이 아끼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깃, 삶을 지휘하는 지혜의 가계부. 나만의 돈 관리와 소비 계획이 있다는 것. 누구나 은퇴 후에는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고 지출의 무게는 예전과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돈을 다루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쓸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 내 삶 전체를 현명하게 설계할 줄 아는 깊은 지혜의 별표를 의미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억하고 생활비를 정해진 예산에 맞추어 사용하며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을 저축해두는 것,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본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소비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독립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은퇴 이후의 돈 관리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일정한 급여가 없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경제 관리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삶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버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성공은 오랫동안 자기 돈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하며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삶이라는 배의 선장으로서 자신을 지켜낼 단단한 다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 당신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8가지 증거. 앞서 우리는 70세 이후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4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립, 세상을 향한 호기심, 나를 돌보는 정성, 그리고 삶을 지휘하는 지혜. 이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특별한 분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나머지 4가지 빛나는 증거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빛, 꾸준함으로 쌓아 올린 건강의 성. 꾸준한 운동 루틴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동네를 걷거나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수영이나 헬스, 요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습관이 이미 당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특별한 결심 없이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관심과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은 약해지며 한번 아프고 나면 회복하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더 이상하면 좋은 것이라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영역이 됩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엉덩이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어 불회의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자립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 근육은 아직도 청년처럼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의미입니다. 그 능력은 단지 멋진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지요. 운동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까지 함께 단련되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루틴 속에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당신의 삶을 매일 정성껏 다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주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하루 이틀 기분 내키는 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묵묵히 이어온 운동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선 별표 자기 돌봄의 결정체의 별표입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정성껏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당신이 쌓아 올린 건강의 성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성실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걷고 계신 분, 아침마다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잊지 않으시는 분,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과 삶을 깊이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에 빛나는 선택이 쌓여서 행복한 노후라는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깃, 나의 삶을 기록하는 성찰의 시간. 손으로 글을 쓰거나 타자로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정리하고 굽이굽이 흘러온 내 인생의 발자취를 따뜻하게 돌아보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성한 행위입니다.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글씨를 적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며 하루를 기록하는 이 작은 습관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흐름을 붙잡는 단단한 다이 됩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기쁜 일을 남기며 그 행복을 2배로 만들고 어떤 날은 서운하고 속상했던 감정을 남김없이 써내려가며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는 고요한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깊은 정서적 안정을 찾아갑니다. 무엇보다 글을 쓰는 행위는 손과 눈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매우 정교한 고차원적 활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신경과 의사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로 일기 쓰기를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를 다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글쓰기만큼 효과적인 자극은 드뭅니다.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기 쉬운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없이 진솔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지요.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자기 인생을 아주 깊이 있게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꾸준함이 곧 당신 인생의 품격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7번째 깃,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온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살아있는 관계 감각을 느낀다는 것. 말이 통한다는 것은 단지 언어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나의 경험과 생각 또한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노후에도 여전히 삶이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손주 세대와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젊은이들과도 편견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하고도 희귀한 능력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격차를 넘어 세대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열린 태도와 메마르지 않은 살아있는 감수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며 외로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통은 삶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지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묵혀두었던 감정이 정리되고 외로움이 덜어지며 내가 이 사회 속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머 감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영원히 젊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꼰대가 아니라 대화가 통하는 어른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꼰대의 말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만 지혜로운 어른의 말은 상대방이 먼저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꼰대의 말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지만 지혜로운 어른의 대화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습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당신의 가족과 사회에 아주 큰 기둥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건넨다는 것은 곧 마음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도 웃으며 소통하고 계신 여러분, 그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8번째 빛, 삶을 껴안는 감사라는 지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고맙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젊음, 사람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아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넓고 깊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자주 사용해야 단단해지고 그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준 작은 배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 맛있게 먹은 한 끼의 식사, 그리고 건강하게 눈을 뜬 오늘 아침.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고맙다는 말로 표현할 줄 아는 분은 이미 삶을 매우 깊이 있게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은 본인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까지 포근하게 감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주어진 하루에 만족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힘이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지혜이자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 것이지요.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됩니다. 피식 웃는 그 작은 미소가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함께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이 아무리 험하고 버거웠을지라도 여전히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조용하고도 이대한 선언입니다. 70세에서 80세의 나이에도 그리고 80대 이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당신이라면 이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마음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노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빛나는 기준들을 함께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어머, 이건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8가지는 단순한 습관이나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고 단단하며 또 따뜻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증거들이지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중 일부라도 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내면의 품격이 당신의 일상 속에 보석처럼 스며든 매우 귀한 존재이시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든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희귀한 보석 같은 분이시라고요. 행복한 노후란 그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연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감각을 지키며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배움과 설렘을 놓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꿈 하나가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이여서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일의 작은 계획 하나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참 다행이야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충만한 삶이 되고 행복한 노년을 완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빛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70세에서 80세의 여러분, 아니 그것보다 더 젊은 50대, 60대의 분들은 물론 80대 이후 90대, 100세를 향해 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와인처럼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당신처럼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처럼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행복한 노후는 이미 당신 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